안녕하십니까. 신고된 국방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를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식부터 정말 어이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유지해왔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인 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남북 교류 재개를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우려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장병만 7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초대형 도발이었던 천안함 폭침 도발, 그리고 민간인과 인과관계 박왕자씨를 조준, 사살한 사건 등에 대해서 북한이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인 24조치 해제와 대북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 예외 조치를 거쳐왔으며 그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됐기 때문에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남북 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교류 협력 재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통일부는 시한 만료로 폐기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다시 국회에 내놨습니다. 남북 교류를 제한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남북 교류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는 지적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즉각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협력은 지지하지만 남북협력은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협력 사업 추진이 자칫 세컨더리 보이콧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그리고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런 일련의 북한의 해서는 안 될 짓들로 인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사과 없이는 남북 교류 협력 없다라는 조치 상황이 바로 5.24조치죠.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작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남남 갈등을 유발해오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으로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일부 대변인이 그건 사실은 역대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조금 유연하게 조치하고 했으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10년 전 일을 지금 사과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없는 걸로 한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죠. 실제적인 5.24조치 폐기 선언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피살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인정, 이런 것 없이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남북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냐? 바로 유엔 제재가 들어가 있고 그 유엔 제재보다 한 단계 더 고강도의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과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것이 더 국익에 이로운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위한, 북한 인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정과 소원이 결합된 것이 통일이 되는,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통일이 아닌 북한 정권의 고착과 쪽으로 몰고 가는, 결과적으로 그들은 통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 정권이 영국과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대북 정책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북한학자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 때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대북 지원 법안 제출한 것이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정부 측 법안으로 통일부가 다시 법안을 올렸습니다. 왜냐, 지금 여당이 180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법안을 올려도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국가보안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폐기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안보법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통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신중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마치 전쟁 직전의 말싸움처럼 험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 국무부 장관이 외교적 수사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강경한 어조로 시진핑과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조로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방금 중국의 어떤 미친놈이 수십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발 누가 좀 나서서 이 멍청이에게 전세계적인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것이 중국의 무능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줘라 하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또 플래처 총회에서 중국의 우수성과 미국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진핑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난한 발언 중 역대급으로 직설적이고 강력한 수준입니다. 폼페이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같은 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며 시진핑이 총회에서 앞으로 2년간 20억 달러의 국제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들이 전 세계의 인적 물적 피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이 장관은 또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이 미국에서만 9만 명이 죽었다. 중국의 대응 실패로 전 세계에 부과된 비용은 우리 추산으로 9조 달러 이상이라며 시진핑은 중국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며 시진핑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폼페이 장관은 중국은 1949년부터 악랄한 독재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 의한 통치가 되었다라며 우리는 베이징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들에 대해 적대적인지 매우 과소평가했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가 눈을 뜨고 있다. 라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서 미친 게 뭐 이런 소리 했었는데 거의 뭐 그것에 버금가는 그런 소리 했습니다. 미친놈 또라이, 이런 멍청이 얼간이약 먹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제가 그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 이 글을 필터링이 끌려서 제재를 받을까봐 직접 언급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시진핑의 연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의 일가를 완전히 필터 제재하고 그냥 나온 대로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또 나오는 대로 쏟아 부어도 될 만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정치인의 멘트는 결코 정치적 수사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없습니다. 전부 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없이 그냥 라이브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 순간적으로 계산해서 합니다. 미국 대통령 된 사람이 그거 말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내가 이 정도 멘트를 날려줘야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 강경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미국과 중국의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실제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실제적인 충돌은 무역 외교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는 군사적인 충돌이 있겠지만 그 군사적 충돌로는 가지 않으려 하겠죠. 누구든지 그러나 군사적 충돌로 가기 전까지 그 모든 단계에서 이제 미국은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것이다. 이 정도 지금 나갔으니까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미친놈, 나쁜 놈 이상도 했으며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좌관들이 지금 20억 달러 1년에 20억 달러 내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푼도 아니냐. 20억 달러 해봐야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 되죠. 그런데 지금 장관은 이들이 끼친 돈은 일경이나 일영구런데 무슨 2조 원 그건 딱 걸렸고 가냐. 웃기는 소리. 그래서 전국제사회가 나서서 빼앗아야 이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추가 주목되고 기대가 됩니다. 왜 우리도 더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또 국회의원도 가고 싶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아이들하고 영화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만들었습니까? 중국이 만들어집니까? 만든 자를 책임져야지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군 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사고들을 거론하며 한국군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피 총격 사건 당시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북한을 감쌌던 우리 군에 대해 나온 북한의 반응은 조롱이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21일 오합지졸물이라는 기사를 통해 예로부터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들 또는 그 무리를 까마귀 떼처럼 모인 병졸이라는 뜻으로 오합지 졸이라고 했는데 신통하게도 예 꼭 어울리는 군대 아닌 군대가 바로 남조선군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메아리는 남조선군의 정신도덕적 타락과 부패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 라며 사병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공장에 찾아가 선노라대다가 코로나에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 각계경악을 자아냈다 라고 웃었습니다. 매체는 또 더욱이 상급이 하급을 폭행하는 것이 일상화돼 이제는 사병이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면담 도중에 중대장인 여성 장교를 야전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사관들이 상관인 신임 장교를 성추행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조사했습니다. 또 매체는 사병은 물론 장교까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다라며 부패한 오합지졸의 무례를 믿고 대비와 응징을 떠들어대는 군부 호전강들이야말로 가스럽기 그지없다고 썼습니다. 이 매체와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은 또 김포 해병대 총기 오발 사건과 관련해서 남조선 군부의 눈먼 총알총탄과 포탄이 죽을 것 같다며 남조선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한다라며 군과 주민들을 이간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런 모멸을 당하고서도 윗선의 눈치를 보며 북한을 감쌌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군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에 한번 불려가더니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국방부 대변인이 대변인실에 출입하는 언론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사실 대변인도 평소에 하는 일이 언론인들 기자들하고 친분을 쌓았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나쁜 기사 비호적인 기사가 올라가면 나갈 것 같으면 가일한 게 나오죠. 그러면 그동안의 친분을 이용해서 내 얼굴 한 번만 좀 봐줘야 기사들을 삭제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해 나가는 게 사실은 대변인은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점점